된 거야? 눌렀어? 오케이. 순아. 순아이 할 얘기가 많아. 오늘 다 못해. 다음 주까지 순아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 혈관 안에 흐르는 액체를 혈액이라고 부른다. 혈액은 조직에 해당이 되지. 어떤 조직? 결합 조직. 알았어? 결합 조직. 혈액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혈장과 혈액을 혈액을 꺼낸 다음에 응고를 방지하고 시험관 안에다가 혈액을 집어넣어. 그리고 회전을 하면 무게가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게 되는데 아래 가라앉은 걸 혈부, 위에 뜨는 건 혈장. 혈장이 좀 많아. 근데 왜 혈액이 붉게 나타날까? 노란색 혈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혈부 중에는 누가 있냐면 적혈구, 백혈구, 그래, 혈소판. 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에 뭘 갖고 있어? 철을 갖고 있는 거야, 철. 그래서 철분자가 들어있는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서 전체 혈액은 붉은색을 띠립니다. 근데 이걸 구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구리, 오징어 이런 애들은 피가 파래.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우리는 붉게 보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혈장의 90% 이건 물이야. 90%는 물이야. 나머지 O2, CO2, 양분, 노폐물, 항체, 호르몬 등등등 이런 것들이 혈장에 포함이 되는 거고 혈부는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세포는 가라앉고 얘네들은 뜨는 거야. 이해됐어? 얘네들 공부할 때 얘네들의 특징을 먼저 어디서 생성이 되고 며칠 동안 살면서 무슨 기능을 하다가 어디 가서 죽느냐. 알겠어? 자, 적혈구는 특징은 핵이 없다. 자, 어릴 때는 갖고 있었어. 적혈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핵이 있었는데 성숙 과정에서 핵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적혈구 그러면 성숙한 적혈구를 말하기 때문에 핵은 존재하지 않는다. 백혈구는 있다. 얘는 핵이 있고 혈소판은 없어요.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만들어지는 장소. 골수에서. 얘도 골수에서. 얘도 골수에서. 골수 안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로부터 혈구들이 만들어지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져?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혈액은 계속 만들어진다. 왜냐면 쟤네들이 수명이 있으니까. 자,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졌어. 며칠 동안 살냐면 한 120일 정도를 살아. 네. 2주 정도 살아. 한 보름 정도. 얘는 최대 한 5일? 요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러면 그 수명 기간 동안에 얘는 산소를 열심히 운반, 이산화탄소도 열심히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얘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고 이거는 혈액이 응고가 되는 걸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 수명을 다 하면 어디 가서 죽어? 골수. 간. 적혈구는 간에 가서 죽어. 또 있어. 지라. 여기 위 옆에 이렇게 암적색을 띠고 있는 게 있어. 이 지라. 여기에 가서 죽어. 간에 가서 또 죽고 적혈구. 그렇대.
어디 가서 죽게? 골수. 그래 자기 태어날 때 가서 죽어. 지라에 가서 또 죽어. 얘는 싫어. 얘는 지라에 가서만 죽어. 그래서 적혈구가 간에 가서 죽어. 그럼 파괴가 될 때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나와.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쓸개즙을 만들 때 쓰거든. 그럼 쓸개즙이 소작으로 분비가 되지. 소화 다 시키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밖으로 나가지. 색깔이 뭐야? 노란색. 노란색이지. 그게 빌리루빈 색소가 노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화장실에 변을 보고 나서 확인하냐? 색깔? 아니요. 안 하지? 요즘 그 뭐 이렇게 청정제 뒤에다가 뭐 넣어갖고 파란 물 나오고 뭐 초록색 물 막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 청소하기 귀찮아갖고. 물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긴 하겠지만 본인이 내보내는 배설물들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내내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기저귀 갈 때 황금색 똥을 누면 아이가 되게 건강했던 거야. 근데 황금색이 아니라 색깔이 너무 묽거나 아니면 진하거나 그러면 좀 어딘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판단한다. 확인해봐. 오줌은 컵에다가 받아서 공원 가서 모래 위에다 이렇게 뿌려봐. 개미가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모이면 많이 모여? 그럼 난 당이 있는 거야. 당뇨야. 그럼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투명한 컵으로 옮겨 이렇게 자세히 봐봐. 빨간 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적혈구들이라든가 혈액이 섞여 나오는. 잘못된. 그럼 이상이 있는 거잖아. 그럼 병원을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저기 색소 때문에 황금색 똥을 넣는 게 건강한 사람인 거야. 어쨌거나 이거 이해됐어? 네. 혈액 1세제곱밀리미터 얼마나 들어있을까? 적혈구는 450에서 500만 개 정도가 정상 수치래. 와. 얘는 한 8,000개 정도가 정상 수치래. 얘는 한 20에서 30만 개? 이게 제일 많네. 요 안에 혈액 요 안에 1mm예요, 센치. 세제곱밀리미터 안에 엄청나지? 그러면 철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니? 나는 이해돼? 네. 숫자가 이상이 700만 개? 300만 개? 2만 개? 한 10만 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어? 심폐지구를 고혈압. 고지대 아, 사람, 고산지대 사는 사람. 고산지대는 산소보람이 낮아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적거든? 야, 적게 받아들였으니까 세포한테 적게 갖다 줘야지. 아니, 받아들인 게 적으면 적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아니죠. 적게 벌면 적게 먹어야지. 그래도 많이 먹여야지. 그래서 적은 산소지만 빨리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세포한테. 그래서 적혈구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적응을 한 거야.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 그러면 저 형제는 유전돼요. 이거는 오랫동안 지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야. 그럼 아니에요. 어떤 이상이 생길까? 쟤는 산소 운반해주잖아. 그래, 이게 적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왜 2만 개로 얘는 늘었을까? 그래, 지금 병원체가 들어온 거야. 침투된 거야, 우리 몸에. 그래갖고 방어작용을 하는 세포들을 막 늘린 거라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거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세균이 침투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응고한다. 응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응고인자들은 한 7, 8종류가 있는데 그 7, 8종류 중에서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단 한 종류라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걸리는 병이 그게 혈액병이야. 약 먹어야 돼, 약. 그 사람들은. 그러게 혈액이 멈춰야 되니까 살 수 있지. 안 멈추면 죽어.
특징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얼마간 살다가 무슨 역할을 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어디 가서 죽느냐. 됐어? 네. 예. 그럼 얘네들의 기능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혈장의 기능은 봐봐. 혈장이 대부분이 물이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잖아. 네. 그럼 혈장의 기능은, 즉 혈액의 기능은 운반 기능을 갖다라는 거야. 산소도 운반해줘, 이산화탄소 운반해줘, 양분 운반해줘, 노폐 운반해줘, 항체 운반해줘, 호르몬 운반해줘, 단백질 운반해줘. 그렇게 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 용해성이 크다. 잘 녹이고 운반도 편리하다.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게 물이 갖고 있는 특징. 첫 번째, 비열이 크다, 기화열이 크다, 체온 유지, 조절이 아주 좋다. 됐어? 그 다음에 혈액의 또 하나의 기능 중에 이제 얘네들도 역할을 하는 거냐.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응고도 방어작용 중에 하나야. 네. 상처가 나면 그 틈으로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혈액이 유출이 되는 걸 일단 막아. 그리고 그 틈으로 병원체가 들어오는 것도 막는 거야. 그게 혈액 응고 과정이라고.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 조절 이런 것도 해줘. 뭐 체온 조절도 해주고 삼투압 조절도 해주고. 여러분들 그 알부민 주사라는 거 들어봤냐? 알부민? 그 링거 봤어? 링거? 네. 링거에다가 노란색 주사를 넣는다고. 그 드라마에서 주사로 이렇게 노랗게 만들어. 그게 그 알부민 주사야. 삼투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 그게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체액의 삼투압 조절을 관여하는 그런 알부민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항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글로불린 이러한 단백질들도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리고 호르몬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혈당량 조절에도 관여하잖아. 혈액이 체온 조절에도 관여할까? 네. 야, 동상이 어디 걸려? 귀, 막 코, 손끝, 발끝, 막 배에 동상에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걸려. 소의 손끝, 발끝, 말단부에 동상이 많이 걸려. 혈액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이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에 의해서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지. 다리 풀어. 그래서 동상에 걸리는 거야. 손끝, 발끝. 심하면 이거 잘라내잖아. 동상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요즘 같은 추운 날. 거추장스러워도 잘 꽁꽁 싸매고 댕겨. 네. 그 후유증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 잘해. 그리고 그 뭐지 핫팩 같은 거는 뭐 갖고 다니고. 그 누가 조절해? 내가 저기 유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16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림. 맨 위에 있는 그림 있지? 그거 어떻게 그린 거야? 직접 보고 그린 거야? 자, 혈액을 관찰한대. 여기다 혈액을 떨어뜨렸어. 증류수를 떨어뜨려. 안 돼. 에탄올. 에탄올이야. 증류수 떨어뜨리면 안 돼. 왜 안 돼? 삼성. 저당액이어서. 얘는 우리 혈액에 존재하고 있는 저 세포들도 액체를 갖고 있잖아. 그래, 이게 저장액이야. 그리고 저장액을 떨어뜨리면 다 터져버리니까 혈구들을 관찰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지. 뭘 쓴다? 에탄올.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0.9% 정도 맞춘 용액을 사용하게 되면은 혈구들을 온전하게 보존시킬 수 있어서 나중에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이 보인다는 거지. 자, 혈액을 어떻게 편편하게 낄까? 슬라이드 1번, 2번. 혈액을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까? 1번. 그치, 1번.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다가는 혈구가 파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1번 방향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 도톰해지게 쭉 납작해지는 거야.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지. A, B, C, D. A 뭐냐? 이거 적혈구를. B는 백혈. 여기 백혈. 혈소판. 이거 혈소판.
뒤를 뭐라 그래? 혈장. 이건 혈장이라고. 기능은 다 정리했고. 저희 동그라미는 뭐예요? 저것도 혈관. 아하. 핵이 없는 애. 얘도 없는 얘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 핵이지. 크기는 누가 크니? 백혈구. 얘가 제일 크고. 적혈구. 이렇게. 숫자는 얘가 제일 많고. 그다음 얘, 그다음 얘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혈구들의 종류, 무슨 모양, 핵, 수명, 크기, 개수, 기능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구의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이 하얗게 보이는 질병을 백혈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백혈구야. 방화작용을 하지 못하는 이상 있는 백혈구 숫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주사해줘? 골수를 이식시켜줘. 아까 골수에 얘 있었지. 요거 정상적인 세포에서 골수를 꺼내면 그 안에 정상 조혈모 세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백혈구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골수 이식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좀 그렇대. 골수가 뭐예요? 뼈 안에 있는 액체. 그 감자탕 먹으면 그 누런 거 있어. 뼈 사이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누런색이 있는 거. 그게 다 골수야. 뭐? 화장실 갔다 와. 왜? 예? 화장실 왜? 뭐 먹으려고? 아니야. 그러면 배설계가 작동해. 아니 화장실에 가면 이유를 밝혀야지. 설마. 거봐, 화장실은 오줌 누러도 갈 거고 끈가하러 갈 수도 있고 뭐 먹으러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세수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손을 닦으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제 잠 못 자가지고 눈을 깨고 하려고요. 아 그럼 잠깐 서 있으면 되지. 깬것 같아요. 정신의 문제야. 정신력. 어? 우리 육체는 정신의 지배해. 잠을 아무리 못 자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잠이 달아나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막 이렇게 꼬집고 허벅지 찌르고 막 이렇게 막 여기다 뭐 이렇게 바르고 막 이렇게 안 해봤어? 공부한다고 파스 이런 거 안 발라봤어? 파스를 없는 아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정신력을 못해야지.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이 정신이 나약해 요즘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애들이 쉽게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끝까지 쭉 가봐야 되는 그런 근성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아래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지. 밑에서는 아래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요즘은 기술력이 발달해서 드론 같은 거 띄우면은 그래야 그것도 가능하지. 근데 드론도 띄워야 볼 수 있잖아. 띄우기가 귀찮으면 어떻게 보니. 드론이 곧 돈인데요. 끝까지 해봐. 끝까지.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접어. 그걸 다른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또 뭐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죠? 성악. 근데 이 길로 하면 그냥 끝까지 가봐. 끝까지 되더란 데든. 물론 되더란 데든이 아니라 니네가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지. 그냥 시간만 그냥 쭉 흘러가면 안 되는 거고. 근성. 응? 포기하지 말고 근성을 갖고 쭉 해보라고. 방어작용에 대해서. 이건 비워도 되겠다. 살면서 공부하다가 코피 흘려본 사람 손 들어봐. 코 파다가 흘린 거 말고. 공부하다가 나도 모르게 코피를 흘렸어? 서연아 내는 코피 났어요. 이건 내려. 공부하다가 네. 물리치게 코피 흘렸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도 노트에 코피 자국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공사가 갑자기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기분이요?
슬펐어요. 아 슬펐어? 네 아까운 피가 빠져나가서? 코를 또 지져야 할까봐. 이게 혈관이 약한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자꾸 코피가 많이 나면 짖어야 돼. 그래서 한번 지졌어요. 몸에서 전기줄이 뭔가가 이렇게 싹 빠져나간 느낌이 나. 공부하다가 코피가 쭉 흐르면 그 기분 되게 묘해. 되게 그 지식이 자랑스럽던데. 내가 코피 날 정도로 공부를 했어. 하다가 하다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코피 흘릴 때까지 한번 공부도 해봐. 자랑스럽게. 커피 나와. 야,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어서 이거 고등학교 때 그냥 나게 해줘. 고등학교 때 고3 때 2번 그것도 2번이나. 아 기분 묘하더라고.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집중력을 갖고 막 공부를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방화작용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외적인 거랑 내적인. 우리가 다 똑같이 갖고 있어. 우리가 다 똑같아. 이 방화작용은. 1차 방어. 1차 방어. 어? 이건 다 똑같아. 알겠어? 이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야. 선천적. 근데 2차 방어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달라. 기억스 후천적이야. 이거는 후천적. 내가 2차 방어의 종류가 너네보다 많겠지? 네. 오래 살았으니까 그나마 병원체들의 많은 종류가 내가 더 들어왔으면 더 들어왔지. 사람마다 다 달라. 같은 가족 구성원 내에서 다 달라. 이거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어. 똑같은 쌍둥이라도 마찬가지야. 그건 유전자가 똑같은 거지. 이해됐어? 네. 비특이적이라고 불러. 특이적이라고 불러. 이건 무슨 말일까? 비특이적? 모두 똑같으니까. 자, 병원체제 종류 되게 많아.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생생물, 뭐 변형 프라이온 엄청나게 많은데 모든 병원체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방어체계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특이적이라 그래. 근데 이 특이적이라는 얘기는 한 바이러스. 그 한 놈만 한 놈만. 그 한 종류에 대해서만 방어체계가 나타나는 걸 비특이적이라고 해. 아니 특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 오케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 장벽을 만들어서 막는 거야. 장벽이요. 피부랑. 이해됐어? 장벽을 만드는 거니까 피부. 이게 대표야. 점막. 피부. 피부가 손상이 되면 잘 들어오겠지 병원체가. 자, 피부로 덮여있지 않은 데가 있는데 눈. 각막, 안쪽.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 내벽, 또 공기가 들어오는 기관 안쪽. 거기는 피부가 아니야. 그럼 병원체가 잘 들어올 거 아니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간막. 점막층을 만들어서 점에. 덮어서 보호하는 거야. 이해됐어? 점막이 손상이 되면 당연히 쉽게 침투가 가능해. 왜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눈물을 계속 흘려? 점에. 이 분비액이라고 얘기하는 눈물 속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세균 분해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씻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눈을 깜빡이는 거야. 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액에 들어있는 염산, 그것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 안쪽은 부패하기가 딱 좋다 그랬잖아. 근데 염산 때문에 다 죽지. 이 자식 빼고. 이 자식 빼고 다 죽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이 자식은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갖고 이렇게 중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애야. 근데 그건 약을 먹어서 이제 죽여야 되는 거야. 약을 먹어. 알겠죠? 그것 때문에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나타났다가 위암에 걸리고 위 잘라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발견이 되면 빨리 제거해야 돼요.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맞춰서 약을 먹으면 그 균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또 다시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뚫렸어. 그 병원체 우리 몸에 들어온 거잖아. 예. 병에 걸려? 아 그래요? 내부 방어는. 식균. 그게 바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식균들. 그다음에 염증 반응.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막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거기 맨 위에 있는 그 그림 참고하면 돼. 자, 피부로 막고 있었는데 가시에 찔렸어. 피부가 손상이 됐으니까 그 사이사이로 이런 병원체들이 잔뜩 들어왔다. 얘들을 그냥 놔두면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온몸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야. 네. 그치? 막아야지. 없애야지. 비만은 뭐예요? 이 아래쪽에 뚱뚱한 세포. 비만은 이만 세포. 뚱뚱한 놈이 있어. 얘가 화학물질을 막 내보내. 혈관에 그래.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럼 혈관을 왜 확장을 시켰느냐? 백혈기 이 안에는 돌아다니면서 세균을 잡아먹는 애가 대식세포. 있어. 얘가. 백혈구 안에 스스로 혈관벽을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적혈구하고 혈소판 없죠. 백혈구는 있다고. 아 그래요? 오. 암에서. 잘 봐. 얘가 여기 어떻게 빠져나와? 이게 좁은데. 암에서 이쪽을 이렇게 살짝 밀어. 고양이 육체에서. 그리고 좀 더 밀어. 그럼 뒤쪽이 빨려가. 또 더 밀어. 이렇게 하고 쏙 빠져나오는 거야. 오. 신기하다. 몸의 일부를 이쪽으로 밀면 이 뒤쪽에 따라오고. 아메바가 이동하는 거와 비슷한 아메바 운동이라고 불러. 그럼 얘가 요 나오는 요 구멍을 좀 이렇게 넓게 해주면 좀 잘 빠져나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야. 잘 빠져나오게. 그럼 얘가 이제 가갖고 이거 먹어 치우는 거지. 그걸 뭐라고? 이걸 식균작용이라고 하지. 이해됐냐? 그럼 병원체가 들어와서 이제 얘가 분해시켜버리는 거지. 상처가 난 곳에 부어오른다. 염증.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흘러서 붉게 보인다. 이렇게 살짝 만지면 따뜻해. 열수나 누르면 아파. 이게 염증 반응이라고. 상처가 난 곳이 붓고. 왜 부어? 얘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혈장성분도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부풀어. 그럼 저기 이제 나중에 상처가 나는 곳에서 뭐가 만들어지니? 그래, 고름이 생겨요. 이 고름들은 이렇게 싸우다가 죽은, 감염돼서 죽은 그러한 세포들의 사체, 이렇게 고름이에요. 물론 병원체들의 사체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 그럼 고름들은 거기서 분해해서 필요한 건 다시 재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건 다시 내보내주게 되고. 그러니까 상처가 나기 전 상태로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거지. 옆에 있는 상처가 났을 때 파괴된 세포에서 세포 분해를 해서 또 여기를 또 딱 이렇게 재생시켜주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놈이 있어. 이 내부 방어에서 살아남은 놈. 그럼 얘는 이제 혈액을 따라서 이제 퍼지겠지. 다 죽이러. 언제까지? 죽일 때까지. 2차 방어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이제 이놈을 잡아야 돼. 근데 좀 시간이 걸려. 어떻게 잡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잡아. 성체 생성.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으로 잡아. 잡기 전까지 아픈 거야. 알겠어? 저게 딱 형성이 되면 이제 저런 것들 이제 다 제거시키면 이제 병이 이제 낫는 거. 그래서 저 2차 방어에 대해서 할 거야. 글 들어가기 전에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몸으로 내가 만든 물질이 아닌 게 들어와. 머리 그럼 얘가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없애야지. 뭘 만들어서? 네, 항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없애는 거야. 그럼 얘를 만들게 유도한 요 물질을 항원. 이걸 항원이라고. 요 이물질이야, 이물질. 내가 만든 물질이 아닌 거. 주로 병원체가 이물질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사실은 항원이야. 이물질인 거지. 들어왔어.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얘는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한 물질. 항체는 항원 때문에 만들어진 면역 물질인 거야. 이걸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 얘가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야. 항체의 구조. 자,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붙은 걸 뭐라고 불러? 아미노산 2개 붙은 걸 뭐라 그래? 다이펩타이드. 3개 붙은 거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 붙은 거 폴리펩타이드. 긴 폴리펩타이드 2가닥. 짧은 폴리펩타이드 2가닥. 총 4가닥이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게 항체의 구조야. 책에 참고하고 여기 짧은 부분 가변 부위, 여기 긴 부분 불변 부위. 항원은 여기 가서 붙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에 항원이 붙는 거지. 그래서 항체 하나당 항원 결합 장소는 2군데가 있는 거야. 자, 우리 몸으로 이런 놈이 들어왔어. 동그란 놈. 그건 우리 몸에서 동그란 비림프구가 동그란 걸 만들어서 보내면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탁 붙는 거야. 자, 이 동그란 거는 여기 한쪽만 그리면 여기 가변 부위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동그랗게 생깁니다. 자, 세모난 게 들어오게. 얘가 이렇게 바뀌어서 결합을 한다. 아니야. B가 새로 만들어. 얘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아니야. 네? 처음부터 아니 새로운 B가 만들어요. 세모난 애가 만드는 거야. 오. 그럼 세모나다고? 여기 세모난. 네모난 애가 들어. 네모난 B가. 그럼 네모난 비림프구가 만드는 거야. 네모난 거. 네모네? 그럼 여기가 네모난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여기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가변 부위 모양. 나머지 불변 부위 모양과 똑같이 생겼고. 이해됐어? 네. 얘는 얘하고만 붙어. 얘는 얘하고만 붙고. 얘는 얘하고만 붙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얘 여기 나오냐? 이거? 네, 나와요. 항원 항체 방.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다라는 얘기. 항체는 자기 자신을 만든 항원하고만 붙어. 특정한 항원하고만 가서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붙는 거 아니야. 이해됐냐? 네. 그래서 요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는 것이 글로불린이라고 얘기하는 단백질인 거야, 사실은. 그걸 갖고 만드는 거야, 항체를. 거의 못 만들어내는 항체가 없을 정도로 다 만들 수 있어. 항체를 만드는 정보는 다 DNA에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DNA 여러 영역에서 어떤 조합으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엄청나게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거의 못 만들어내는 게 없을 정도. 그래서 이제 항원에 대한 개념과 항체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하라고. 항원은 이물질이야. 항체는 내가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물질이야. 오케이? 네. 자, 이제 요거 2차 방어. 시간이 조그마니까 지우고. A라고 하는 항원이 처음 우리 몸에 침입을 했다. 그러니까 피부가 뚫린 거야. 그럼 누가 얘를 먹어? 퇴직. 누가? 대기약. 배식세포가 얘를 먹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작용은 무슨 작용? 식균작용. 요걸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먹은 이 병원체는 어떻게? 세포 내 소화 담당하는 애.
리소좀. 아. 리소좀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지. 됐냐? 네. 이 항원 조각을 밖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야. 항원을 바깥으로 노출. 이런 놈이 들어왔어 라고 표면에다가 노출시켜주면은 너 자꾸 다리 꼬고 다리 자꾸 떨 거야? 습관이네? 고쳐줄까? 어? 잘할게요. 안 고쳐도 돼? 고칠 수 있어? 그러게 또 스스로가? 이렇게 생긴 세포가 있어. T세포. 그거 보조 T 림프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 얘가 이거를 읽어. 그래서 얘가 얘한테 가. 아까 나왔던 B 림프구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럼 B 림프구 대부분 형질 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변해. 그럼 이 형질 세포가 만들어지면 얘가 항체를 만드는 거야. 네, 요거 침투된 날짜가 1월 1일 날 들어왔대. 그럼 이 항체는 좀 시간이 걸려. 약 한 일주일 정도. 많이 만들지도 않아. 쬐끔 만들어. 그래서 이 항체들을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 장소로 보내서 이런 걸 제거할 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항체가 이렇게 가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이 작용을 2차 방어 중에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듣고 이해하면 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일부가 일부야. 일부. 대부분은 일로 가지만 일부는 기억세포.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기억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얘가 얘한테 또 가는 거야. 이 세포한테 얘가 항원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활성 상태로 변해. 그럼 이 세포가 직접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보내주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얘가 직접 가서 없애. 세포가 직접 움직여. 세포성. 이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어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 좀 필요해. 그동안에는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완성이 돼봐요. 그러면 항원 A는 제거가 돼. 세포 독성 키림프부터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얘가 정보를 얘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 놀고 있어서 갖다 줬지. 이제 얘가 이제 일을 하는 거야. 직접 하는 거야. 활성 상태로 바꿔주는 거야. 됐어? 선생님 근데 지금 소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만든다고. 조금. 조금 만들어. 많이 만들지도 않아. 조금만 만드는 거야. 그 정도로 충분하니까. 대부분 현재 세포로 되는데 소량은 한 10개 중에 한 8개는 바뀌고 2개 정도는 이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기억세포. 자식이 또 들어왔어. 2차. 똑같은 놈이. 그럼 또 잡아 먹어갖고 분해해갖고 노출하면 얘가 읽어서 갖다주고 시간이 또 걸려? 아니요. 또 당해? 아니요. 기억세포가 기억세포. 현재 세포 동일한 애가 이렇게 재차 침입을 하게 되면은 1차 때 형성이 되었던 이제 얘가 작동을 하는 거야. 2차 침입 시. 그럼 요게 얼른 바뀌어. 성질 세포로. 그래서 이제 항체가 만들어져. 여기 좀 많이 넣는 거. 2월 1일 날 또 들어왔다면 언제? 2월 1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이게 사실상 병원체에 대해서 면역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야. 다시 안 당해. 미련한 거지. 똑같은 애인데 또 당하면. 이해됐어? 실수를 줄여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그래야 인간이야. 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제 또 틀려. 똑같은 문제 또 틀려.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똑같은 실수하지 마. 네.
수능은 응? 많이 맞는 거 물론 맞아. 많은 점들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실수를 줄이는 거야. 실수를. 그 실수만 막아도 등급이 올라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거를 실수해서 또 틀린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응? 실수를 줄이려 공부할 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된다고. 대충대충 풀지 말고. 일부가 또 들어올까봐 다시 또 남아. 또 들어오면 이제 요놈이 또 얼른 형질세포로 바뀌어서 항체를 만들어. 이 그래프 이해됐어? 아, 이 그림? 네.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그래서 아까 B림프가 항체를 만들어줬다. 아, B림프가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야.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거야. 시간에 따른 항체 농도. 자, 저 얘기를 할 거야. A, 아까 A 항원 1차 침입. 처음 들어왔어. 곧바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지. 네. 좀 시간이 걸려야 돼. 이렇게. 진짜 조금 만드네. 처음 들어오면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A에 대한 1차 면역이 나타나는데 요 A를 없애기 위한 항체를 만드는 거야. 자, 항체의 농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뭐니? 죽었다. 병이 낫다라는 거잖아. 네. 그지? 이놈이 또 들어왔네. 그럼 쭉 올라가지. A에 대한 2차 면역이 이렇게 나타난다. 왜 그러니? 기억세포가 요거 1차 때 형성이 됐던 기억세포가 얼른 형질세포로 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량의 항체를 만들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면역이 나타나는 거야. 빠른 시간 안 당하는 거지. 근데 B라고 하는 애랑 같이 들어왔던 거야. B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B에 대한 1차 면역이 이렇게 따로 일어난대. 왜 그래? 황체 항원 특. 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야. 근데 얘는 세모나게 생겼다. 그러면 동그란 거는 없앴어. 동그란 걸 만들어서 없앴어. 동그란 게 세모난 걸 없앨 수가 없으니까 세모난 거 만들기까지 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지. 처음 들어오면 이렇게 잠복기라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곧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 이해됐어? 네. 이해만 하면 돼. 또 들어왔네. 3차.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항원에 노출된 횟수가 증가할수록 항체의 생성 속도와 양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나. 이해돼? 근데 그때 얘도 같이 들어왔대. 2차. 그러면 또 들어왔지. 그럼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해돼? 근데 이렇게 일어났대. 2차. 기억세포. 왜? 기억세포가 사라져. 여기서 이렇게 쭉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1차 때 뭐가? 기억세포. 그래, 기억세포가 생겼기 때문이야.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분명히 또 두 번째 들어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일어나고 또다시 1차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기억세포. 1차 때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기억세포는 안 생길 수도 있어. 만들어져서 평생을 가는 것도 있고 얼마 쓰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B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완전 이해됐어 그래프? 네. 뒤에 문제에 이 그래프에 대한 게 나와서 이 얘기를 방어작용해서 해준 거야. 뒤에 보면은 173쪽에 이 얘기가 있어. 173쪽 봐봐. 있지 그래프. 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면역체계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도 방금 칠판에서 설명을 해줬던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됐어? 비기억 세포 다음 뭐라 써있는 뭐? 현상과 형성이 안 됐다고. 아, 이놈이 누구냐? 이놈이 누구야? 우선적 면역 결핍. 에이즈 바이러스야 제가. 예. 이 질병은 뭐라고 불러? RNA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얘가 자기가 살려면 누구를 죽여야 얘가 살 확률이 높아. 보조팀. 얘는 1인프구. 얘를 제거해. 얼마나 똑똑하니. 보조티가 이렇게 2차 방어 체계를 정보를 전달해 줘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 전달자 역할하는 쟤를 제거시켜 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사는 거고 우리는 죽는 거. 결국은 얘도 죽어. 멍청하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는 거야. 왜 죽냐 이거지. 멍청한 거지. 아니 잠복기가 10년 정도가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죽어. 그럼 자기 숙주가 죽는데 자기도 죽는 거지. 전에 전혀. 담배를 핀다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공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혈액으로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숙주를 찾는 것도 힘들어. 응? 어쨌거나 얘는 쟤를 없애는 거야. 보조대. 자 봐봐. A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쟤를 없앴지. 네. HIV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먹어 안 먹어? 먹어요. 먹어. 식균작용 해. 분해했어. 노출했어. 항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생겨. HI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긴다니까? 근데 왜 쟤는 못 없애냐? 쟤는 없앴지. A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HI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제거가 안 돼. 계속 바뀌어서. 얘가 외피를 자꾸 바꿔. 얘 동그랗지? 먹어갖고 이거 동그란 걸 만들어서 보냈어. 그 옆에 있는 놈이 바꿔. 시원하게. 그럼 또 먹어. 또 만들었어. 또 보냈어. 또 바꿔. 또 먹어. 또 바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 R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돌연변이율이 굉장히 높거든. 제가 그래 제가. 자꾸 단백질 그 껍데기를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계속 뒷북이지. 계속. 봤더니 못 찾아. 바꿨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 정도.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방어작용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 들어왔나? 시청자 멤버가 없다고? 여기 한 명 있는데? 그럼 이 1이 누구야? 희한하네? 김도훈? 쉬는 시간 된다고 나간 거 아니야? 김도훈? 김도훈이다.